안녕하세요. 우리 오늘부터는 이제 조선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고려에 대해서 했었죠. 오늘부터는 우리 조선에 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 조선의 건국이 어떻게 될까요? 먼저 건국하기 전에 그 무렵에 우리 국내외 정세가 어땠을까요? 먼저 중국에서는 어떠냐 그러면은 주원장이라는 사람이 원을 몰아내고 결국은 명을 건국하게 됩니다. 중국의 우리 홍건적이라고 들어봤죠? 그 중에 한 명이었던 우두머리였던 주원장이 원을 중국에서 몰아내고 명나라를 건국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강력한 황제권을 확립하고 전통적인 한족 문화, 지금까지는 몽골의 문화였는데 한족 문화를 부흥을 시도하게 됩니다. 그 무렵이 바로 중국이었었고요. 그때 바로 조선이 건국됩니다. 조선은 이성계와 급진파 4대부 이들이 위화도 해군 이후에 정치적, 그것도 경제적 실권을 장악을 합니다. 그리고 정몽주를 비롯한 온건부 4대부들을 제거하고 1392년에 조선을 건국하게 됩니다. 그러면 지난번에 우리 잘 아는 사정이들이죠. 그죠?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국가 이기틀을 마련하게 되는데 성리학을 통치 이념으로 삼아 여러 가지 많은 제도를 정비하면서 국가 이기틀을 마련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태조. 이성계가 됐죠. 이성계는 어떤 일을 했느냐. 첫 번째로 나라 이름을 조선이라고 하게 됩니다. 이 조선이라는 의미는 옛날에 당군이 세웠던 고조선에 그것을 계승한다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1394년에 92년에 나라를 세웠지만은 94년에 우리 한양으로 천도를 하게 됩니다. 이성계라고 하면 빼놓을 수 없는 사람이 바로 정도전이죠. 정도전은 재상 중심의 정치를 운영을 할 것을 아주 강력하게 주장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민본과 덕치에 기반한 통치 기반 체제를 바로 이 정도전이 중심으로 해서 마련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라의 어떤 건국 과정에 또 건국 이후에 있었던 여러 가지 많은 체제 정비를 바로 우리 태조 때에 정도전이 중심으로 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 뒤가 바로 태종입니다. 바로 다음은 아니지만은요. 다음은 정종이 있지만은 뭐 정종은 금방 이걸 했었고, 이 태종은 두 차례의 왕자의 난을 겪으면서 왕이 됩니다. 두 차례 왕자난에서 바로 정적들을 제거하고 왕이 되는데, 태종은 어떤 정치를 했을까요? 바로 이방원이 되죠, 그죠? 우리가 태종은 국왕 중심의 정치를 추구하게 됩니다. 그런데 저 앞에 나왔던 우리 정도전은 재상 중심의 정치를 추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방원, 다시 말하면 태종하고는 정치적인 그런 추구하는 방법이 차이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첫 번째 왕자의 난 때 우리 정도전을 제거하고 우리 정종이 왕이 됐었고, 그 뒤에 바로 태종이 즉위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태종은 어떤 정치를 했을까요? 바로 아까 했죠, 그죠? 국왕 중심의 정치를 추구하기 때문에 왕이 되고 나서 아주 강력한 그런 왕권을 강화를 합니다. 그래서 먼저 사병을 혁파를 합니다. 이 대인이 거들고 있던 병사를 전부 다 없애버리고 오직 군인은 나라에 국왕이 통치하는 그런 다스리는 그런 병사만 있어야 된다라고 하면서 군사권을 완전히 장악하게 됩니다. 그리고 육조 직계제를 실시합니다. 왕 아래에 재상이 있었는데 그 재상을 거치지 않고 왕에서 바로 육조에게 명령을 내리고 육조에서 재상을 거치지 않고 바로 왕에게 건의를 하게 되는 결절을 맞는 그런 제도를 실시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로 재상권을 약화시키는 정책을 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사관원을 통해서 대신을 견제하는 그런 정책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사간원이라는 것은 국왕에게 간쟁하는 것을 사간원이라고 했는데 이걸 통해서 어떻게 대신을 견제했을까요? 이 사관원은 여기서 간쟁한다는 얘기는 왕의 정책에 잘못한다고 하는 그런 것보다는 여기서 우리 간쟁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신하들의 다시 말하면 사헌부적인 성격이 상당히 강했던, 이것은 뭐 직접 감찰하는 기구가 아니라 사관원을 통해서 국왕이 이런 사람을 통치를 이 사람을 관직에 등용하면 안 됩니다라고 하는 그런 건의를 하게 되죠. 간정을 하게 되죠. 그래서 그걸 통해서 대신들을 점차 견제해 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또 우리 태종은 재정을 확보하기 위해서 호구를 파갑니다. 그걸 위해서 호적을 작성하고요. 그리고 호패법을 실시합니다. 그리고 또 전세를 확보하기 위해서 양전사업을 실시하게 되죠. 그래서 토지 대장을 작성을 하고 그렇게 하게 됩니다. 우리가 호패를 잘 알죠, 그죠? 여기 해서 정확한 호구를 파악하려고 이렇게 노력을 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가 바로 우리가 잘 아는 세종입니다. 태종의 아들이 되죠. 태종 이방원의 아들로서 강화되는 왕권, 우리가 앞에 태종 때 왕권을 아주 강력하게 강화를 시켜줬습니다. 그걸 바탕으로 그리고 6.25 정치를 실현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아버지의, 그러니까 태종의 어떤 역할이 굉장히 컸다고 볼 수가 있죠. 그죠? 그리고 이때 했던 대표적인 정책은 바로 의정부 서사제입니다. 아까 태종 때 실시했던 육조 직계제와는 전혀 성격이 반대가 되는 것이죠. 그죠? 왕이 의정부에게 명령을 내리고, 그리고 의정부에서 협의를 거쳐서 가능하다라고 하면은 이제 육조에 내려보내고, 육조도 마찬가지 의정부에 미리 결재를 올리고, 그러면 의정부에서 협의를 해서 왕에게 올리는 그런 정책을 실시하게 됩니다. 다만 인사나 군사에 관련된 일은 왕이 직접 처리를 하게 되죠. 그죠? 중요한 일이니까. 그러면서 의정부 서사제를 실시하게 되는데, 가끔씩 학자들 중에 의정부 서사제, 오늘 육조 직계제 중에서 어느 것이 왕권이 강할까? 당연히 육조 직계제가 왕권이 강하죠. 그럼 의정부 서사제를 실시했다는 얘기는 그럼 왕권이 약화됐단 말이냐?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왕권이 약화된 것은 아니고 바로 세종 때 강력한 왕권을 바탕으로 왕권과 신권의 조화가 이루어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세종 그러면 우리가 잘 아는 것이죠. 경연제도를 실시하고 또 집현전을 설치합니다. 그래서 젊은 학자의 연구를 장려하면서 여러 가지 많은 제도를 만들게 되고, 또 우리 잘 아는 훈민정음도 창제하고 그렇게 되죠. 그 다음에 또 문물을 제가 정비합니다. 훈민정음 창제라든가 각종 편찬사, 그리고 여러 가지 많은 과학기술을, 또 많은 또 시설들을, 또 많은 기구들을 만들게 되는 것이 바로 이 세종 때가 됩니다. 그 다음에 세종 다음에 왕이 바로 이제 또 세조가 되죠. 바로 왕은 다음은 아니죠. 그죠? 다음은 문종이고, 문종은 너무 또 아픕니다. 왕이 되면서부터 계속 몸이 허약해가지고 아프고, 그러다가 일찍 죽고, 그 다음에 우리 단종이, 어린 단종이 왕위에 즉위하게 됩니다. 그러자 이렇게 문종은 아파서 정치를 못하고, 단종은 어려서 정치를 못하게 되고, 그러자 김정수를 중심으로 하는 재상들이 실권을 장악하고, 이들이 실전 장악해서 뭐 마음대로 정치했던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재상들에게 권한이 많이 넘어갔었다, 그런 얘기 되죠. 그러자 바로 문종, 세종의 바로 다음이었던 문종의 동생이었고 세종의 둘째 아들이었던 수양대군이 정변을 일으켜가지고 단종을 몰아내고 즉위하게 됩니다. 그래서 세조가 되는데요. 이 세조는 문종 때에 아파서, 단종 때에 어려서 정치를 제대로 못해가지고 재상들이 실권을 장악하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왕권 강화 정책을 추구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태종 때와 같이 육조 직계제를 이때도 실시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육조 직계제를 실시하고 단종을 몰아내고 이런 정치를 하게 되니까, 옛날에 집현전에 있던 학자들 혹은 또 그 밖에 많은 그런 젊은 학자들이 왕에게 계속 건의를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게 싫어서 세조는 집현전과 경연제도를 폐지해버립니다. 여기서 경연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그러면요, 왕과 신하들이 학문을, 왕도 공부를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왕과 신하들이 같이 공부를 하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공부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정책에 대한 토론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앞에 세종 때는 경연제도를 실시했는데, 세조는 이 경연을 하면서 신하들이 계속 정책에 대해서, 혹은 세조가 하는 정책에 일에 대해서 굉장히 또 많은 비판을 가하게 되니까 결국은 경연도 폐지를 해버립니다. 자, 그리고 또 세조는 국가 재정을 확충하기 위해서 다음 단원에 나옵니다만은 과정법을 시행했었는데, 거기에는 이 세습되는 토지가 너무 많아가지고 관리들에게 지급할 토지가 부족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현직 관료에게만 토지를 지급하는 그런 바로 직전법이라는 제도를 실시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호적을 정확하게 조사를 해가지고 국가 재정을 확보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죠? 바로 경국대전을 편찬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경국대전을 그러면 성종 때 완성했다고만 생각하는데, 사실은요, 거의 다 완성한 것은 사실은 세조 때입니다. 그러나 세조는 완성을 100% 완성하기 직전에 죽게 돼서, 반포는 사실은 성종 때 하게 되지만은, 시작해가지고 여러 가지 많은 제도를 100% 완성은 아니지만, 그죠? 상당 부분을 완성하게 되는 것은 바로 세조 때가 됩니다. 그래서 국가 통치 체제를 확립할 목적으로 이런 경국대전을 완성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가 우리가 잘 아는 성종입니다. 세조에서 그 다음에 예종을 거쳐서 성종이 됩니다만, 성종은 유교 정치에 기반한 통치 조직을 완비하게 됩니다. 이 성자가 이룰 성자입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나라 왕 중에 성자가 들어가는 왕은 대부분의 제도가 완비됐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조선도 이 성종 때에 바로 통치 조직이 완비가 되고요. 그리고 이때에 지방 출신의 선비를 많이 중용합니다. 이 지방 출신의 선비들이 누구냐 하면 다음에 나옵니다만, 바로 이들이 사림이라고 하는 사람이 세력이 됩니다. 그리고 또 홍문관을 설치하게 됩니다. 집현전 비슷한 기구인데요, 학문을 연구하는 그런 기구로 홍문관을 설치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경련을 실시해가지고 여기 아까는 말했죠. 주요 관리들이 참여해가지고 관리들하고 그러니까 신하들하고 왕하고 같이 학문을 토론하게 됩니다. 그래서 학문뿐만 아니라 정책에 대한 토론과 심의도 하게 되는 것이 바로 경련입니다. 그래서 이 경련을 아주 활성화해가지고 백성들의 여러 가지 정책에 대한 토론, 건의라든가 이런 것을 아주 잘 들어주는 왕이 바로 성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성종으로 하면 가장 대표적인 것이죠. 경국대전을 완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조선의 기본 통치 방향과 유교적인 통치 체제를 확립한 것이 바로 성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짧았지만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